표도르 도스토옙스키 1821년 11월 11일에서 1881년 2월 9일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로 소설가, 비평가, 사상가였다. 넋의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잡화된 인간의 내면 심리를 그려내었다. 구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서는 과도기 러시아의 시대적 모순을 작품에 투영하였으며 20세기의 사상과 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작으로 지하생활자의 수기,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이 있다. 모스크바 출생.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이다. 넋의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내면을 추구하여 근대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농노지적 구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재관계가 대신 들어서려는 과도기의 러시아에서 시대의 모순에 고민하면서 그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전적으로 작품 세계에 투영한 그의 문학 세계는 현대성을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으며 20세기의 사상과 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빈민구제병원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도시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이 점이 바로 러시아 도시 문학의 선구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굳히게 하는 한편 훗날의 토양주의의 주장에서 엿보이는 바와 같은 농민 이상화의 경향마저 그에게서 싹트게 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하여 특히 W. 스콧의 환상적이며 낭만적인 전기와 역사 소설에 흥미를 느꼈다. 16세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한 다음에는 공병국에 근무했으나 실증을 느껴 1년 남짓 있다가 퇴직했는데 때마침 번역 출간된 발자크의 외제니 그랑데가 호평을 받은 데 힘을 얻어 직업 작가의 뜻을 두게 되었다. 그의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의 뒷골목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비극과 그들의 심리적 갈등을 그려낸 중편으로서 사실주의적 휴머니즘을 기치로 하였던 당시 비평계의 거물인 보이즈 벨린스키에게 인정되어 24세의 무명 작가는 일약 새로운 고골이라는 문명을 떨치게 되었다. 곧 이어 발표한 분신과 주부 등은 벨린스키로부터 심리주의로의 병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어 호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 무렵부터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베갸네트 치카네즈바노바 등의 가작을 씀으로써 인간의 정렬의 여러 모습을 탐구하는 한편 FMC 프리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MV 페트라셰프스키의 서클로 접근해갔다. 이 시기의 혁명가들과의 교류는 그의 생애를 통해 그의 창작 활동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된다. 1849년 봄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에 연좌되어 다른 서클 회원과 함께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총살 직전 황제의 특사로 징역형으로 감형되어 시베리아로 유형되었다. 시베리아의 옴스크 감옥에서 지낸 4년간의 생활은 그가 인도주의자, 공상적 혁명가에서 변모하여 슬라브적인 신비주의자, 인종사상의 재창자로 사상적 전신을 하게 되는 시기였다. 추록 후 5년간 중앙아시아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에미사에바와 결혼하고 1859년 말 10년 만에 수도 페테르부르크로의 귀환이 허락되었다. 귀환 후 농노 해방을 눈앞에 두고 고조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형인 미하엘과 함께 잡지 시대를 창간, 시사 문제를 집필하는 한편 시베리아 옥중 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장편 죽음의 집의 기록과 그의 전기 창작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학대받은 사람들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으로의 복귀를 확고하게 하였다. 그 다음의 수년간은 농노 해방 뒤에 야기된 정치적 반동과 사회적 환멸의 한 시대로서 또한 그의 개인 생활에도 중대한 사건이 겹친 시기였다. 즉 1862년에 그의 첫 서유럽 여행, 애인 스슬로바와의 이상한 연애 체험, 1864년에 그의 아내와 형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그의 문학상의 전기가 되었으며 후기의 대작들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일반에게 인정되는 중편 지하생활자의 수기가 이 시기에 씌어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1864년 잡지 에포아를 발행했으나 완전히 실패하여 그는 거액의 빚만 짊어지게 되어 생활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1867년 중편 노름꾼의 구술이 계기가 되어 사귀게 된 속기사 안나 스니트키나와 재혼한 뒤로는 빚쟁이의 추궁을 피해 4년이나 해외 생활을 보내야만 했다. 이 궁핍한 생활 속에서 그의 명상을 불후의 것으로 남기게 되는 죄와 벌 백치학명 그리고 중편 영원한 남편 등을 발표했다. 러시아로 돌아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그의 만년의 10년간은 장편 미성년과 그의 생일을 통한 사색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외에도 1873년 이후 시사적 수상과 문예평론, 단편 등을 포함한 자유형식의 문집 작가의 일기를 썼다. 그가 죽기 반년쯤 전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동상 제막식에서 행한 기념 강연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불우했던 그의 만년을 장식해 주었다. 죄와 벌로 시작되는 그의 후기의 대작은 시대의 첨단적인 사회적, 사상적, 정치적 문제를 예민하게 반영시킴과 동시에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점에 그의 특색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론적 살인자 라스콜리코프에 있어서의 인간을 추구한 죄와 벌, 조화와 화해를 초래할 아름다운 인간 미슈킨, 공작의 패배를 묘사한 백치, 네차예프 사건에서 소재를 얻어 혁명의 조직과 사상의 병리를 묘사한 악령, 청년의 야심적 생태를 다룬 미성년, 존속 살해범을 주제로 신과 인간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결시킨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각 작품에서 다룬 소재가 다르면서도 총체적으로는 내면적인 통일성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도스토옙스키적인 세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죄와 벌의 양국적인 인물상인 소녀와 수비드리가일로프는 각기 백치의 미슈킨 공작, 악령의 스타보로긴으로 계승되며 나아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의 조시마 장로와 이반의 대결로 발전하는 것 등이 한 예로서 그의 작품 세계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긍정과 부정의 상극을 작가 자신과 더불어 재현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 상극의 생생함을 폴리포닉한 로망 형식 속에 그대로 재현시킬 수 있었던 점에서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천재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과 사상에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지만 특히 현저한 것으로는 F.W. 니체에서 현대 실존주의자에 이르는 사상의 계보를 들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온갖 적극성을 부정하는 순환의 철학을 신봉하는 자로서 도스토옙스키를 반동작가로 규정하여 왔으나 근자의 이런 견해는 다소 약화되어 그의 저작집 등도 새로 출판이 허용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1980년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정음사에서 간행되었다.